태풍의 눈입니다. 무엇이 태풍의 눈이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태풍의 눈 된 이수진입니다. 네, 여기 볼까요? 동작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왜 태풍의 눈으로 명명이 되는 것이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이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약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정말 그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근데 그게 다시 검증위로 갔어요. 거기 그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위원장 측에. 어찌됐든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네. 입장에서 법관 출신이 네. 아니 줬다는 사람이 써왔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네. 지금 검증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주었는데 근데 그게 다시 그 진술서가 또 내가 돈 줬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그 진술을 내가 직접 이재명 대표 줬는데 그게 다시 검증위원장인 지금 김병기 의원한테 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물론 6개월 뒤에 줬지만 받은 건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수진 의원의 얘기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라는 글을 SNS에 또 올리기도 했어요.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과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또 이수진 의원은 아니 내가 진술서까지 받았는데 신빙성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약간 파장이 좀 클 수가 있는 게 검증위원장이 돈을 받고 물론 6개월 뒤에 줬다고 다시 해요. 돈을 받고 다시 줬다. 이건 검증위원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검증위원회가 한 전반적인 이 공천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이 좀 약간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후보자들이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에게 두 명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술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술서가 있으니까 그 공천 공간이 간사거든요. 또 검증위원장은 총선에서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쵸. 엄청난 중요한 자리고 청렴성을 요구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후보자들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왜 돈을 줬겠어요? 검증 잘 통과하다라고 돈을 줬다는 건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진술서도 있다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돈을 줬는데 6개월 후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에 줬는데 그 진술서가 증거가 되겠죠. 이게 윤리감찰단 갔다가 이게 또 검증위원장한테 갔다는 거예요. 검증위원장한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진술서에 돈 받은 당사자는 김병기 의원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이 간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때부터라도 검증위원회에서 배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배제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밀실사천 이런 거 하면서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사실 무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근데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정말 진술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돈을 줬다고 온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돈을 안 받았는지 네. 그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뭉뚱그려갖고 이수진 의원이 마치 허위 사실을 한 것처럼. 근데 이수진 의원의 어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소설같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검찰이 이제 수사가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검증위원장이 돈을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아니 검증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실무근이라고 그냥 계속 앉아서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수진 의원 말대로 이 네. 진성서 내지 어떤 문제제가 됐었다면 그 안에서 당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 처리가 이렇게 미진했다고 하면 네. 문제 제기를 했던 이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요. 문제가 외화됐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처리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 이런 류의 진정서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 진위 여부를 다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중에 상당수는 신뢰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마치 진정서와 몇 가지 그런 사람들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비위 제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마치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지도부에서 그 윤리감찰단에 감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수진 의원이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이 얘기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의 정도를 넘는 이런 방식의 어떤 당을 흠집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공천 기간에 나올 수 있는 무수한 투서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중대하게 지금 무게감을 실어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윤리감찰단에서 다 봤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 이해는 하지만 너무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수진 의원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했었던 얘기가 백현동 판결문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네. 재판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탈당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쯤 되면 이건 윤주진 위원님 네. 저격수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격 수준이 아니라 네. 거의 폭탄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진격의 이수진이란 말이 요즘 나오거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수진 전 의원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이수진 의원의 말이 사실 틀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현동 김인섭 로비스트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너무 명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각에서는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관 출신인 이수진 의원 눈에는 잘 보이겠죠. 그것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 속에서 판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 네. 판사들이 보통 다른 재판에 대해서 굳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적인 판단이 개입이 된 것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수진 의원이 그러면 백현동 판결문을 보자마자 탈당을 했었어야죠. 아. 예, 왜 그러면 만약에 공천 받았으면 탈당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수진 의원도 좀 진정성의 의심을 받는 것이고요. 네. 이수진 의원 본인도 사실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문 나와서 좀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네.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위화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결론은 국민을 보기에 위화감이 될 것 같다라는 말로 지금 마무리를 또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쳐.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 이수진 의원이 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수진 의원, 이 동작을 이수진 의원, 이른바 개딸로 표시되는 강성 지지층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아니 당신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친 거는 모르십니까? 라고 받아쳤다라는 거죠. 네, 요겁니다. 네, 이수진 문자 답장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를 쳤는데 너네 눈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이수진 의원의 어떤 기저에 굉장한 좀 배신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진짜 앞장서서 도왔는데 네. 이런 순간에 저한테 합리적인 말씀도 안 하신 채로 아니 그리고는 저를 내치고 자기는 나 몰라라고 남 핑계만 대고 하시는 게 정말 배신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네, 이수진 의원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지금 억울함,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나한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너를 공천 안 한 걸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다. 정치하지 마라 등등의 막말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나도 약간 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주원규 의원님, 지금 이수진 의원의 기저에 이 자리한 배신감이 상당히 지금 커서 제2의 유동규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신감의 기저에는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런 친명계의 선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내쳐진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수진 의원이 뭐 이재명 저격수를 이제는 다처했다. 근데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들, 자기가 보호했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의 말들을 모두 뒤집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치적 후일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이수진 의원 자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수진 의원이 지금이라도 그 배신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자신이 왜 컷오프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수진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냐, 좀 더 감정을 좀 덜어내고 행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